이 몸속에 생기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방법은요, 동물마다 다릅니다. 먼저 어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아가미를 통해서 배출하게 되겠고요. 네. 조류는요, 소변을 대변에 섞어서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류나 조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방광을 필요치 않는 거죠. 네, 주로 척추 동물들에게만 이 대변과 소변을 배출하는 길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배출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질환도 그만큼 많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방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비뇨의학과의 김병훈 교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비뇨의학과 질환이라고 하면요. 남성은 전립선 질환, 네. 또 여성은 요실금이 딱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이 비뇨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들 중에서 위험한 암성 질환들이 이것보다 더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수님? 예, 저희 비뇨의학과는 그 남녀 모두에서 소변을 만드는 비뇨기 장기 그리고 남성의 생식기관을 이렇게 두루두루 아우르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장기에서 생기는 암을 모두 다루고 있는데 남성에서는 특히 요즘 대표적으로 논의가 되는 전립선암 이것을 필두로 해가지고 나머지 뭐 음경암이나 고환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비뇨기 쪽으로는 오줌을 만드는 신장, 요관, 방광 이 모든 곳에서 암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비뇨기암은 남녀 모두에서 똑같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젊은 층도 물론이지만 이제 중장년층 더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 가운데는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이런 게 있답니다. 짠 음식 막 먹다가 좀 질릴만 하면 이제 단 음식 먹고, 단 음식 먹다가 좀 질릴만 하면 짠 음식 먹고, 이걸요 단짠 밸런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이 젊은이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이 방법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죠. 네,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 식단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건강과 너무 거리가 먼 식습관인데요. 네. 이런 나쁜 노폐물들을 마지막까지 받아내는 우리의 방광, 어떤 고충들을 겪고 있을까요? 전문가의 선택, 방광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소변의 색깔로도 방광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하지만 뭐 소변의 여러 가지 색깔별로 뭐 여러 가지 질환을 진단할 수 있다거나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 소변이라는 거는 보통 때는 약간 노란색을 띠다가 그다음 우리가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 투명한 맑은색이 되고 또 수분 섭취를 작게 하면 진한 갈색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색깔에 유의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소변이 피가 섞여서 붉게 나오는 혈뇨가 되겠습니다. 이런 혈뇨는 우리가 오늘 말씀드릴 비뇨기계의 여러 암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요로결석 또 우리 흔하게는 방광염이나 전립선염 같은 염증 질환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붉은 색깔의 소변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색깔도 색깔이지만 이 거품이 많은 소변에 대해서도 많이들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예, 거품에 대해서는 이게 이야기가 많은데 단백뇨나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이거는 의사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광염이 방광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OX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아닙니다. 예. 방광염과 방광암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내가 감기를 많이 걸렸기 때문에 내가 폐암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병인데 단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만성적인 방광염으로 방광에 계속 방광 점막에 자극이 가해지면 이 방광 점막이 약해져 가지고 향후에 이렇게 암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광에 걸린 감기가 방광염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하지만 결코 이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되지 않을 질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다른 암에 비해서 사망률이 낮은 방광암, 발병 초기에 빨리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OX? 당연히 아닙니다. 예. 방광암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 거의 우리나라 통계로 8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악성암들과 비교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암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이건 어디까지나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방광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게 재발을 잘하고 또 진행을 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게 보지 않고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광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풀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화장실로 향하게 하는 이 기관, 우리의 방광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방광암이 발병될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이게 우리 몸의 사진입니다. 네. 우리가 신장에서 우리 몸의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서 이렇게 요관을 통해서 방광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광은 결국 우리가 소변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전에 이렇게 일정 기간 모아두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이렇게 방광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광에서도 역시 다른 장기와 같이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방광 안쪽으로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혹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이렇게 방광 내시경을 보면 이렇게 방광 벽면에서 마치 브로콜리가 있듯이 이런 식으로 네. 볼록볼록 솟아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광암은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시면 현재 남성암에서는 8위로 방광암이 많게 돼 있고 전체 환자 유병률에 봐서는 현재 가장 최근 통계인데 방광암은 전체 암 중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모든 암 환자의 2% 정도가 현재 방광암을 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앞서 그 그림 속에 이제 방광 속에 혹을 보여주셨는데 브로콜리 모양. 네. 예. 이건 혹은 전부 다 암을 의심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장기에 있는 미세한 혹처럼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가요? 방광에 있는 혹은 대부분 방광암을 의심해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근심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이 방광염, 방광암 이 발생 원인부터 이제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죠, 교수님. 예. 네. 방광암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지금 보시는 4가지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흡연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이 담배 자체에 의한 악성 물질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그 방광암의 발병 위험이 2배에서 7배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남성에 대해서는 50에서 65%, 여성에서는 20에서 30%가 이런 흡연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담배를 일찍 피울수록 그리고 담배를 피운 기간이 길수록 우리가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끊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방금도 보셨겠지만 성별입니다. 이게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3배에서 4배 정도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중요한 원인은 연령입니다.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40세 이하에서는 방광암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이 40대 이상, 특히 방광암 환자의 90%는 55세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직업적인 요인인데 한 연구에 의하면 그 평상시 직업을 이런 고무, 섬유화학, 가죽, 화학물질, 도료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 직업을 가졌던 분들에서 암 발생률이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교수님 이런 원인들 외에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요 기생충 때문에도 방광암이 생기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기생충의 일종인 그 방광주열 흡충에 감염이 되면 방광암의 발생이 보통 사람의 5배 정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집트나 아프리카 일부에서 이런 기생충이 있는 강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많이 감염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방광암의 발생 빈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발생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흡연, 그리고 남성 55세 이상, 그리고 일정한 직업군을 짚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일단 이 위험군에 속해 있으면 일단은 조심은 하셔야 되겠지만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더더욱 방광암을 또 염려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혈뇨가 되겠습니다. 네. 방금도 말했지만 특징적으로 그 방광 안에 이렇게 혹이 생기기 때문에 혈관이 많아서 수시로 그 부분이 터져서 피가 섞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은 그 통증이 없는 혈뇨가 되겠고, 그리고 이게 혈뇨가 이렇게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현미경 검사를 해보니까 아, 피가 섞였더라, 이런 현미경적 혈뇨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렇게 피가 뭉쳐가지고 피 덩어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이런 혈뇨의 정도가 내가 소변이 더 많이 나온다고, 혈뇨가 더 많이 나온다고 내가 더 심한 방광암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정도에 상관없이 일단은 소변이 붉다, 이때는 한번 병원을 방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배뇨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광암에 혹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또 소변이 갑자기 마려워서 막 화장실을 못 참겠는 절박뇨, 그다음 배뇨시 통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하지만 이런 증상은 그 잘 아시겠지만 이런 방광염이나 전립선염에서도 흔히 올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만으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염두에는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암이 방광에 머물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 뼈나 다른 부위로 전이가 갔을 경우에는 그 전이가 간 전이성 암 때문에 우리가 체중이 감소하거나 또 전이가 갖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화면상에 여러 곳에 화살표가 있어요. 예, 방광암이 어디까지 전이가 된다는 건가요? 우리 몸의 모든 곳으로 전이가 다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지금 뼈 사진인데 뼈나 폐 아니면 뭐 뇌에도 갈 수가 있고 뭐 간이나 이런 곳으로도 전이는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증상들이 일단은 보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이 방광 검사가 또 아프다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병원 가기가 무서운 것 같은데 혹시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예, 병원에 오시면 그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검사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 방금도 계속 보셨듯이 이 방광경 검사입니다. 방광경을 이렇게 요도를 통해서 방광 안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혹이 있는지 유무, 그다음 그 혹의 크기, 그다음 숫자, 위치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경우는 CT나 MRI인데, CT나 MRI를 이용하면 방광경 검사는 방광 내부만 볼 수 있는 데 비해서 CT를 시행하면 이렇게 방광 내부, 또 MRI를 통해서 이렇게 방광에서 혹이 자란 것을 볼 수가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암이 방광을 벗어나서 다른데 뭐 폐나 간 이런 다른 곳으로 전이가 갖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검사 방법 중에 이 환자들이 느끼는 그 검사 과정의 통증은 어느 정도 될까요? CT나 MRI는 뭐 환자분이 불편하실 거는 하나도 없고, 예. 그 방금 방광 내시경 그거는 조금 들어갈 때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요도 쪽에 우리가 국소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못 견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